업데이트는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molcart.java 장바구니 화면을 출력하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전역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씩 보면 로그캣에 사용할 태그, 그 다음에 인코딩은 이제 UTF-8로 정했고요. 그리고 해시 맵 객체를 HM이라고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카트는 해시 맵으로 역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틸리티 호출을 했고, util.java를 호출했고, 액티비티, 현재 액티비티 선언했고, 인텐트 선언했고, 화면 전환할 액티비티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리졸버라고 해서 CR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URI 스트링으로 해서 접근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정의를 했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소를 파싱을 해서 컨텐트 언더바 URI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번호로 사용할 roid 변수 선언했고, 그리고 수량, 그리고 모드 값을 선언했습니다. 자, onCreate 할 때 레이아웃 디자인은 몰 언더바 카트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대한 처리 구문, 그리고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인텐트를 받아와서 추가할 상품 번호를 이렇게 해독해 왔죠. 그리고 추가할 상품에 대한 수량, 그리고 모드 값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드 값은 이제 카트에 추가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수량을 변경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모드 값으로 받아오겠죠. 그리고 액티비티에 CMS util에 액티비티를 전달을 했고, 태그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서 get content resolv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content resolver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cart-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로직을 처리하도록 했고,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는 btn turn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get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서 선언을 했죠? 아직 호출한 건 아니죠. 먼저 roid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로직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return 이 로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세 정보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군요. 몰 언더바 detail.php 주소로 웹통신을 요청을 하는데, 상품 번호 roid 값을 던져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쭉 한 다음에 그 값을 HM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상품 정보가 없을 경우는 상품 정보가 없다라고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끔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트인 메소드에서 여기 getXML 데이터 리스트를 호출을 하네요. 상품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죠. 출력은 아직 안 했고요. roid 값이 있으면은 상품을 추가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상품을 무조건 추가하는 게 아니고 HM을 통해서 이제 상품 정보를 이미 가져왔네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상품 정보에 있는 최대 주문 수량,
값을 먼저 가져왔고, 이 최대 주문 수량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주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0보다 작다는 거는 또 논리에 안 맞고, 그래서 0보다 작을 경우는 0으로 초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문 수량을 초과해서 주문했을 때,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했을 때는 재고가 부족합니다. 남은 수량만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서 주문량을 최대 주문량까지만 주문을 하도록 조정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할 필드명을 장바구니 테이블에 등록할 필드명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에 필드명을 배열로 해서 대입을 했네요. 이때 사용한 메소드가 explode trim입니다. explode trim은 구분자, 컴마라고 대입을 했죠.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자를 분리를 잘라내서 배열로 변경한다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렉션은 조건문이죠. 조건문에 raw id 값이 무엇이다. 그래서 어느 상품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정할 때 아마 사용되는 조건문일 겁니다. 그리고 셀렉션에서 사용할 변수인데 변수를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입해 있으니까 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렬할 필요가 없어서 소트 오더도 널로 처리했고요. 자, CR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직접 쿼리를 했네요. 쿼리를 직접 했는데 쿼리를 할 주소는 컨텐트 URI이고요. 그리고 프로젝션은 필드명이죠. 필드명을 위에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셀렉션 조건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는 구문을 구사를 했네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커서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이 커서 데이터를 변경을 해시맵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담아둘 장바구니 데이터 해시맵 데이터를 hm cut ol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hm cut old라는 데이터 객체에다가 CMS util에서 제공하고 있는 cursor to 해시맵, cursor 타입의 데이터를 해시맵으로 변환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이제 쿼리를 했고, 커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close 구문으로 닫았습니다. 자, 기존의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의 개수를 구해왔죠. 그래서 로넘이라고 정의를 했고, 장바구니에 들은 상품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있다는 거죠. 있고, 그리고 ROID 값이 장바구니에 있는 것과 동일하면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0으로 했을까요? ROID 값 하나만 가져온 거군요. 위에서 장바구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ROID를 지정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장바구니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고 추가할 상품에 대해서 이미 장바구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데이터가 이미 존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레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있는 수량을 EAORG라는 변수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드가 edit이면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만 수량을 추가를 했네요. EA에다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장바구니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1번이라는 상품이 다시 사용자가
상품 목록에서 상품을 탐색을 하다가 또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면은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구문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edit이면은 추가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 값을 넘치면 수정할 수량이 최대 값을 넘치면은 다시 최대 값만큼 재기를 하고, 그리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수량이 0보다 크면은 그럴 때는 컨텐트 밸류즈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이 컨텐트 밸류에 EA 값을 대입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해서 장바구니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수량을 수정을 한다는 구문입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는 컨텐트 resolve.update라는 구문을 사용을 하고, 이 컨텐트 URI를 기준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찾죠. 그리고 이 부분이 위에서 정의한 수정할 값입니다. 변수와 값을 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객체만 대입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셀렉션은 위에서 로아이디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 해당 로아이디 데이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치겠죠. 자, 수량이 0보다 크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0이거나 아니면 뭐 음수였다는 건데, 음수 주문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0일 때는 레코드를 삭제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딜리트 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이 없어 다음 제품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삭제 안내문을 출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데이터가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게 없을 때는 insert 구문을 구사를 해야 되죠. 그럴 때 필드와 값은 이제 content values라는 객체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고요. row id, 그리고 product name, product sort, price 가격,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최대 주문 수량, 그리고 이미지까지 해서 필드와 값을 필드와 값을 준비를 해서 insert query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등록하는 구문을 작성을 한 거죠. 자, 끝으로 위에서 설명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장바구니 추가 로직을 다 실행한 다음에 initRow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initRow라는 메소드는 목록에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인 것 같은데요. 살펴볼게요. 자, 프로젝션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셀렉션, 아규먼트, 오더까지 해서 전부 다 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질의를 하는데 테이블명은 여기서 정의가 됐고요. 딱히 전부 다 이 부분이 널 처리됐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형태의 쿼리를 실행해서 커서 타입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를 해시맵으로 변환을 해서 HMCart라는 해시맵 객체에 대입을 했고요. 커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해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에다가 출력해야 되니까 리스트 어댑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리스트 어댑터는 몰 카트 어댑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 어댑터를 준비를 했고, 이때 행 디자인은 볼 언더바 카트 언더바 로우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그리고 데이터는 hm 카트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객체를 찾아왔죠. 출력할 리스트 뷰 객체를 찾아와서 아답터를 세팅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자, 목록에 장바구니 상품들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해놨으니까 이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들의 총 금액과 배송비에 대해서 계산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calc price라는 메소드인데 유틸리티에다가 넣지 않고 바로 이 클래스에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calc price 메소드를 확인을 해봤더니 결과로 리턴을 해줘야 될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맵으로 처리를 해서 따로 리턴하지 않고 바로 그냥 데이터에다 집어넣군요. 먼저 hm_total이라는 해시맵을 정의를 하고 여기 있네요. cmsutil.calcprice utility에 등록하고 쓰고 있네요. 장바구니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이 장바구니 데이터를 이용해서 배송료와 그리고 총 금액을 계산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hm_total이라는 계산된 값 중에서 delivery price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할 배송료가 되죠. 그리고 total price 텍스트는 화면에 출력할 합계 금액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금액을 이 두 객체에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카트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는 장바구니에서 수량을 변경했을 때 실행하는 로직이죠. 로아이디 값, 선택된 로아이디의 번호와 그리고 수량을 매개 변수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로아이디 값과 EA에 대입을 시킨 다음에 위에서 만든 카트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구문이죠. 자, 이제 버튼 메소드가 남았네요. 버튼에 대해서 처리하는 메소드고요.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몰 오더라는 액티비티 화면으로 이동되게 했고 이 액티비티를 먼저 찾았죠. 찾았는데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액티비티가 있을 때만 화면 전환을 하도록 구문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쇼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몰 리스트로 가도록 쇼핑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몰 리스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했죠. 이것도 역시 이 액티비티가 존재할 때만 화면 전환을 실행하도록 구문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바구니에서도 옵션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옵션 메뉴 구문을 복제해 와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목록에 장바구니 목록을 출력하기 위한 몰 카트 어댑터 자바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인플레터 등 여러가지 클래스 내 전역 변수를 선언했죠. 전역 객체들을 선언했는데 인플레터, 그 다음에 해시맵 데이터, 그리고 컨텍스트, 행 레이아웃 번호죠. 그리고 띠무늬 목록을 출력하기 위한 컬러 값, 그리고 태그, 로그캣에 사용할 태그, 분류명, 그리고 목록 수, 유틸리티 호출해 왔고요. 액티비티를 선언했습니다. 몰 카트 어댑터에 대한 생성자죠.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물론 컨텍스트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행 레이아웃에 대한 번호, 그리고 매핑할 해시맵 데이터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액티비티는 위에서 액티비티도 받아왔네요. 액티비티 전달받은 액티비티를 전역 변수에 선언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행 레이아웃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 해시맵 데이터를 전부 다 전역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터를
임플레터 서비스를 호출을 했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을 때는 총 개수를 구했습니다. 띠무니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서 컬러값 2개를 배열로 선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스트 어댑터에서 꼭 필요한 getCount는 리스트 카운트를 리턴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Item은 로아이디 행번호가 아니고 상품번호죠. 상품번호를 리턴하게끔 정의를 했고, getItemID는 위치값, 포지션 값을 리턴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맵 데이터를 2개를 선언했는데, 하나는 상품 이미지에 대한 해시맵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미 목록에 출력될 때 열어줄 때는 반복해서 출력되지 않게 이미 출력을 매핑한 행이 어떤 행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구문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매핑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말기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튜닝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View, 매핑하는 실제 메소드죠. 컨버트뷰가 없으면 이제 임플레터에서 컨버트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컬러 값을 띠무니 모양으로 설정하는 구문이죠. 이거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라는 거는 나눈 나머지입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도 파이널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스트링 viewed라는 변수를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hmviewed.getviewed라는 메소드를 필드 값을 호출을 해서 화면에 출력했던 번호가 몇 번째 행인지를 값을 viewed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iewed 안에 index of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포지션 값이 없으면은 매핑을 하겠다는 거죠. 있을 때는 매핑을 굳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핑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받아왔고, 그리고 이미지 경로를 로그캣에 출력을 했죠. 이미지를 웹서버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try catch 구문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미지 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널이다, 없으면은 이제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니죠. 메모리에 있는 거죠. 이게 img라는 게 이미 불러온 이미지가 없으면은 새로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경로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와서 UR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오픈을 하고 커넥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비트맵 데이터 객체로 변환을 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스트림 작용을 스트림 로직을 다 돌렸으니까 클로즈를 시켰고요. 그리고 비트맵 이미지를 HMIMG라는 이 메모리에 해시맵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객체를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이 객체가 존재하면, 그러면 prod.img 상품 이미지 이미지 객체죠. 상품 이미지 객체에 그 이미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로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통신을 하다가 IO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로그캣에 오류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prod img의 이미지를 블랭크 이미지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트 객체, 각종 이제 데이터 객체들이죠. 소트 객체하고 prod name하고 그리고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했죠. 그리고 상세 버튼 객체를 찾아와서 상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디테일 인포 메소드를 호출해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너를 초기화를 했죠. 스피너 현재 해당되는 포지션에 대해서 컨버트 뷰 객체를 전달해서 스피너를 초기화를 하는데, 이 스피너는 이제 주문 수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뷰드의 랭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한 번도 매핑을 안 한 행위라는 거죠. 그럴 때는 뷰드에다가 컴마를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뷰드에 뷰드라는 변수의 포지션 값을 누적을 해서 컴마를 계속 찍고 누적을 해서 데이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트 뷰를 리턴하는 구문은 상투적인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인포라는 메소드인데, 이게 상세 정보 보는 거죠. 일단은 번호, 해당되는 상품 번호를 가져와서 상세 정보는 more detail이라는 액티비티에서 실행하죠. 이 액티비티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존재하면 more detail이라는 화면 액티비티가 존재를 하면 화면 전환을 하는데, 상품 번호를 반드시 던져야 되죠. 그래서 인텐트를 준비를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너, 이니트 스피너, 수량에 대한 객체죠. 이 수량에 대한 객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달받은 포지션, 행의 번호죠. 행 번호를 역시 여기서도 파이널로 정의를 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최대 주문 수량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현재 주문을 하기 위한 수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EA 텍스트라고 해서 이 주문 수량을 문자열로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스피너 어레이를 준비를 했고요. 그 스피너 어레이는 최대 주문 수량에 플러스 1을 한 것만큼 배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량만큼 스피너를 데이터 목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뷰에서 EA라는 객체를 찾아서, 컨버트 뷰라는 거는 일종의 행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 레이아웃에서 EA 객체를 찾아서 그 객체를 스피너라고 이렇게 EA 스피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량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건 주문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럴 때는 스피너 옵션 값을 하나로 1로 처리를 하고 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처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수량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정도 못하게 set editable을 false로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스피너를 출력을 할 때는, 스피너에 대한 목록을 출력할 때는 어레이 아답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어레이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아답터를 하나 생성을 했고, 디자인 유형은 심플 스피너 아이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행 레이아웃이죠, 일종의. 그리고 데이터 값은 위에서 정의한 스피너 옵션 A라는 변수를 대입을 데이터 객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EA 스피너에 아답터를 세팅을 하고, 현재 주문하려고 하는 수량이 문자열로는 EA 텍스트라고 이렇게 변형하는 게 있죠. 이 EA 텍스트에 해당되는 항목이 선택되도록 set selection이라는 메소드를 구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EA 스피너에서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목록에 각 상품, 장바구니 목록에 상품마다 주문 수량이 있는데 이 주문 수량을 사용자가 변경했을 때죠. 변경했을 때 조건이 EA 텍스트 주문하려고 하는 수량과 스피너에서 선택된 문자열이 같지 않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카트 수량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몰 카트 화면 현재 액티비티를 한 번 더 호출을 하는데 일종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새로 고침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액티비티가 존재를 당연히 하겠죠. 전달할 매개 변수가 있는데 상품 번호와 그리고 변경할 수량 그리고 좀 옆으로 가면 변경할 수량 그리고 모드 값을 edit로 해서 수량을 수정하도록 변수를 준비한 다음에 전달 변수를 준비한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소드는 아니죠. 확대를 좀 해야겠네요. adapter view.on item selected listener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소드라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폐를 100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쉼표가 이렇게 찍히도록 하는 유틸리티인데요. 메소드명은 number_bar 포맷입니다. 이 메소드를 util.java에 추가했는데 이건 이제 원래 아울 프레임워크에 있는 함수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문자열을 배열로 분리하는 유틸리티인데 이 함수명은 메소드명은 explode trim trim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 역시 아울 프레임워크에 있는 메소드라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trim이라는 이 문자열은 앞에 있는 src가 구분자고 뒤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걸 트림으로 해서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하도록 분석을 해서 스트링 배열로 리턴하도록 함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매개 변수, 전달되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좀 다양한 explode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서를 해시맵으로 변환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것도 함수 메소드명은 cursor2 해시맵이고 이것도 아울 프레임워크에 있는 부분을 복제해서 가져와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거고요. 커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커서를 하나하나 반복을 해서 해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HM 해시맵으로 리턴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비와 결제 금액을 연산하는 유틸리티인데요. 이 유틸리티를 아까 calc price라고 이렇게 메소드명을 정해서 사용했죠.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만든 부분인데 좀 볼 필요가 있죠. util.java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먼저 HM이라는 해시맵 객체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total price와 org price, delivery price를 각각 제로로 초기화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할 데이터고 문자열로 전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기로 했죠. 기본값은 이제 배송료는 얼마, 합계 금액은 얼마, 그리고 금액은 얼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트에 있는
장바구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죠. for 구문으로 반복을 하는데 가격과 수량을 가져와서 이 토탈 프라이스에 누적을 합니다. 가격은 한 제품당 가격은 단가와 수량을 곱했을 때죠. 그래서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토탈 프라이스에서 누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ORG 프라이스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고요. 토탈 프라이스가 5만원보다 작을 경우,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가 0보다 크면은 5만원 이하인데 주문한 금액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딜리버리 프라이스를, 배송료를 4,000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가 0보다 클 때는 이 토탈 프라이스에 딜리버리 프라이스를 누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은 4,000원을 추가를 해서 총 금액은 34,000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했는데, 딜리버리 프라이스는 딜리버리 프라이스 라벨 위에서 정했죠. 딜리버리 프라이스 라벨을 맨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넘버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1,000원 단위로 콤마를 찍었죠. 어떤 금액이냐면 딜리버리 프라이스, 배송료를요. 그리고 맨 뒤에는 프라이스 엔드라고 하면 이 문자열이죠. 원이라고 맨 뒤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도 역시 프라이스 라벨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가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원이라고 엔드 프라이스가 찍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 프라이스 텍스트, 실제 지불할 금액으로는 토탈 프라이스를 이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맨 뒤에 원이라고 찍히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HM이라는 해시맵 객체에다가 각각 변수명을 정하고 데이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HM을 리턴을 했죠. 그래서 이 HM을 이용을 해서 배송료와 총금액, 합계금액, 그리고 이제 합계금액 출력용하고 배송료, 출력료들을 전부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료를 제외한 ORG 프라이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바구니 옵션 메뉴를 추가하는데요. 옵션 메뉴는 옵션 언더바 메뉴.xml에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이 파일을 열어서 아이템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장바구니라는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 id 값은 go car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XML에 장바구니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는 이 옵션 메뉴가 작동되게 하는 옵션 메뉴.java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케이스 구문에 go cart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more cart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장바구니 화면으로 전환되도록 구문을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스 준비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상세 화면까지 상세 화면까지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왔고요. 여기서 제품 수량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레코드 하나가 추가되죠. 그리고 총 금액은 얘가 하나가 18,000원이니까 5만원 이하죠. 그래서 배송료 4,000원을 더해서 22,000원의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나요? 자, 주문 수량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스피너를 클릭을 했네요. 자, 스피너를 클릭을 하면 이제 주문 수량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2개다 라고 하면 2개를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1개가 선택이 되었으니까 2개를 선택하면 수량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로딩 화면을 걸어놨는데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타나면서 수량이 변경되고 이렇게 두 개로 변경되고 금액은 18,000원에 두 개니까 32,000원인가요? 32,000원에 배송료 4,000원을 더해서 4만원 합계가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변경 안 됐을 때 현재 두 개인데 이 스피너를 선택을 하고 두 개를 똑같이 선택을 하면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로딩 화면이 안 나타나고 그냥 바로 이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 버튼을 클릭을 했나요? 아닌데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상세 정보 화면으로 들어갔군요. 자, 여기서 장바구니에서 상세 보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상세 보기 화면이 잘 나타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장바구니 화면으로 가겠죠. 그래서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인가요? 쇼핑 계속하기. 쇼핑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로딩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쇼핑몰 목록으로 가죠. 쇼핑몰 목록으로 갑니다. 자, 쇼핑몰 목록에서 이번엔 이제 상품, 어떤 상품을 선택했죠? 밑에 있는 상품을 선택을 했군요. 소프트 이미지 같은 이 상품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세 화면이 나오겠죠. 이 상세 화면에서 장바구니에 또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담기를 했더니 이렇게 아까 담았던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과 그리고 새로 추가한 상품이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상품을 3개까지 등록을 해보면 두 개 다 역시 이제 5만원을 금액을 넘었으니까 배송료는 제로가 나오고 단순히 이 제품들의 합계 금액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수량을 제로로 하나요? 이 장바구니에 있는 제품을 하나 스피너를 클릭을 해서 수량을 제로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이 제로라는 것은 삭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남고 안내 메시지에 주문 수량이 없어 다음 제품을 삭제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아까 포토샵 예제집이라는 그런 상품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SQLite를 통해서 이 장바구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잘 제어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자, 본 사례에서는 OXX를 기반으로 해서 터미널을 이용했고요. MS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SDK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SDK 폴더 중에서도 툴즈라는 폴더로 이동을 했고요. 그 pwd를 입력해 보면 이제 이렇게 툴즈 항목으로 이동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ls 명령을 입력을 하면 MS 윈도우 같은 경우는 dir 명령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adb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adb라는 명령을 기억을 하시고 adb 한 칸 띄우고 쉘이라고 명령을 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터미널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이 adb라는 SDK에서 안드로이드 SDK에서 제공하는 툴즈라는 폴더가 시스템 실행 경로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못 찾아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MS 윈도우에서는 시스템 환경에서 등록을 잘 해놨으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안드로이드 SDK의 툴즈 폴더에 이동한 다음에 ./adb 한 칸 띄우고 쉘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죠. 이 프롬프트는 안드로이드 터미널의 프롬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프롬프트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가 리눅스 체계의 OS이기 때문에 리눅스 터미널 명령을 사용하죠. 리눅스 쉘 명령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ls 한 칸 띄우고 경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dat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명이죠. 이렇게 com.our.app databases라고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cart.db라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SQLite3라는 명령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SQLite3 한 칸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SQLite로 들어가면서 CartDB가 선택된 상태로 SQLite의 프롬프트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SQL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SQL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는데 select, count 모든 거 from cart cart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의 수를 구해라 그랬더니 2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장바구니에 2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명령어를 또 쳐보죠. select 해서 필드명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from cart라고 입력을 하면 이 레코드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점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필드명으로 요청한 게 프로드 네임까지 요청을 했죠. 이 프로드 네임이 한글이라서 깨져서 레코드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출력이 잘 될 수 있는 번호나 고유 번호하고 상품 번호, 수량, 프라이스, 이미지 경로까지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보면 레코드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코드 번호 이 15번이라는 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려면 delete from cart where roid equals 15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명령어를 select 명령을 쳐보면 이제 레코드가 하나뿐이 안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터미널을 종료하셔도 되고요. 실험은 SQLite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옵션 메뉴를 이용을 해서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장바구니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레코드가 하나뿐이 안 남았었죠. 똑같이 장바구니 화면에서도 상품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장바구니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장바구니에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로직이라고 하면은 스피너도 스피너겠지만은 SQLite를 사용하는 로직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